네, 안녕하십니까. 화성폴리텍대학 산업설계과 김민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부터 특수용접 기능사가 분류가 되죠.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기능사와 이산화탄소 아크용접 기능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시험에 잘 응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시험 시간을 보시면 2시간입니다. 2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시면 돼요. 과제별로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2시간 내에 전체 작품 다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아래 보기, 수평, 수직, 위보기는 없죠. 네, 위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자세는 기존과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대로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되고, 아래 보기는 뭐 아래 보고 하시면 되고, 수평은 모재 90도 되게, 수직도 90도 되게 고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있어요. 요게 온돌레 필렛 용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4T 스테인리스 평판에 80A에 50mm짜리 파이프를 얹어놓고 온돌레 용접을 진행하는 건데, 중요한 사항은 비드 폭과 높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각장이라고 하죠. 각장이 2.5에서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빙에서 용접하시다 보면 각장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게 2.5에서 5mm까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용접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온돌레 필렛 용접의 가용접은 4곳 이하입니다. 4곳 이하. 총 4곳까지 되겠죠. 보통 4곳 다 용접을 하시게 되면 동서남북 4방향으로 용접을 하실 거고, 뭐 3곳, 2곳 용접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4곳을 용접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가용접 길이는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맞대기 용접, 뭐 온돌레 필렛 용접도 마찬가지고 가용접은 10mm 내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 가용접 했다고 본용접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감독위원에게 가용접 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가용접 4군데 했는지 5군데 했는지 검사 받으셔야 되고, 가용접 범위가 4군데를 추가하게 되면 오작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가용접은 꼭 4곳 이하로 진행을 하시고, 가용접 끝난 후에 감독위원에게 가용접 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용접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작품 제출하면은 끝이에요. 끝. 끝나는 거고 재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제출하기 전에는 작품 완성도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시고, 뭐 브러쉬질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그 후에 작업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엔드탭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면 보호판 구매하시면 앞쪽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3T짜리가 엔드탭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거를 좀 해주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맞대기 용접은 150mm 모두 실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3번 내용도 똑같습니다. 규정된 이면보호판 폭이 10mm의 규정된 이면보호판 사용하시고, 세라믹 패킹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플럭스 용접하실 때 쓰는 세라믹 패킹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용접 모재와 이면보호판 사이에 후기가스, 이물질 이런 걸 투입하지 않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 안쪽에 뭐 가스, 이면 보호한다고 가스나 뭐 다른 거를 투입하는 장치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앞면, 옆면, 은박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는 가능하세요. 앞에 붙이시건 옆에 붙이시건 우리의 목적은 이면 비드가 산화되지 않게 이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박이나 종이 테이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용접 시에는 모재 돌려가며 용접하지 않습니다. 맞대기 용접 시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전진법으로 용접을 하죠. 전진법으로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모재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반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중간에 돌리지 마시고 전진법으로 한 방향으로만 용접하시고 기존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유량, 용접 전류, 전압, 용접에 필요한 모든 조정사항은 수험자가 하셔야 돼요. 자꾸 수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류 전압 물어보시고 뭐 전류 어떻게 해요? 뭐 용접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것들은 수험자들이 충분히 숙달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장비 조작 영상 올려놨죠?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고 오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네. 지참 공부, 뭐 지정한 시설 당연하겠죠. 네.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시고. 괜히 시험 보러 오셨다가 사고 나면은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아프고. 자, 그리고 용접 시작 전에 부위용 가공을 위한 줄 가공, 그라인더 가공은 허용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겠죠. 네. 그리고 용접 토치 부속 변경을 원할 경우, 우리 부속 보면은 일반형과 변형이 있죠. 거기 중에 이제 세라믹 노즐이라든지 콜릿 바디, 콜릿 척 이런 것들을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지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전극봉, 세라믹 노즐에 한해서 토치 앞쪽에 부속들을 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험자가 직접 교환하셔야 돼요. 교환해서 쓰면 돼요. 우리 맨날 텅스텐 가공할 때 분해 조립하시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가공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험이 끝난 후에는 원상 복구 시켜야죠. 원상 복구 시키시고 교환이나 복구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요거 교환하느라고 늦게 제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용접 채점 후에 부품 시험, 파이프 온돌레 플레이 용접은 누수 시험을 진행합니다. 누수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용접 후에 줄이나 그라인더로 가공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뭐 기존 사항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용접이 끝난 후에는 가공이 금지되어 있고요. 자,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도 시험 채점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용접 변형, 당연히 채점 사항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격, 이거는 이제 채점표가 있어요. 채점표 안에 실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기권, 실격, 오작. 아까 말씀드린 기권 사유, 실격 사유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작 미완성도 있네요, 미완성. 자, 기권 다 아시죠?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권 사유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실격 전 감독위원이, 감독위원 두 분이죠. 두 분이 모두 이건 용접이 아니다. 너무 용량이 심하고 언더컷이 심하고 오버랩도 있다. 이러면은 전 감독위원이 실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작업을 좀 해주시고, 미완성 한 개소라도 미용접된 작품, 용접 다 하셔서 제출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고 제출하시면 안 되겠죠. 시간 부족하다고 해서 하다 말고 제출하시면 시간을 초과하나 미완성을 하시나 똑같이 오작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작 보겠습니다. 오작. 자, 맞대기 용접 시편에서 이면비들, 우리 백비들하고 많이 표현을 하죠. 불완전 용용부가 전체 용접기에서 20mm를 초과한 작품, 20mm를 초과하시면 안 돼요. 전체 용접부에서 여기 군데 안 나왔어요. 합산해서 20mm 넘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면 보호판, 이면 받침판, 이면 미대 보강 용접한 작품,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요거는 스테인레스 용접하실 때는 가능하세요. 이면 보호판, 규정된 이면 보호판이 있습니다. 또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영광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면 받침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외관 검사 하시기 전에
줄 가공, 그라인더 가공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제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제출하고 지금 용접 끝나고 뭐 용락이 생겨서 그걸 갈아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표면이 너무 올라왔어요. 그거 또 갈아내시면 안 돼요. 자, 용접 완료 후에 시험편에 해머링. 네. 용접 끝나셨으면 브러쉬로 잘 닦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괜히 그 위에 뭐 줄 가공, 그라인더 가공, 해머링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브러쉬만 깨끗하게 브러쉬를 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도면에서 지시된 용접 구간 내에 용접하지 않은 작품. 도면 보시면 뭐 150mm 구간 용접하셔야 되고 온둘레 필렛 용접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150mm 구간과 원 둘레를 전체 다 채우셔야지 중간에 빼먹거나 건너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온둘레 필렛 용접부의 각장은 2.5에서 5mm를 벗어나면 오작 처리되고요. 그리고 굴곡 시험은 기존의 시험과 똑같아요. 4개 중 2개 이상이 0점, 4개 중에 2개가 부러지거나 균열이 길게 나서 오작 처리되시면 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기존과 똑같은 얘기인데 전진법, 후진법 혼용하시면 안 되고 수직하실 때 상진, 하진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맞대기 용접 비드가 용접 시점, 종점을 제외한 비드가 모재 두께보다 낮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접해요. 이렇게 언더로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모재 표면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세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자세가 10도 이상 초과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본인 편하겠다고 많이 굽혀서 하시면 오작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가용접도 꼭 하셔야죠. 온둘레 필렛 용접 같은 경우는 가용접부 검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되고 앞대기 용접 또한 무조건 가용접을 하셔야 돼요. 가용접 안 하시면 변형 때문에 내가 맞춘 루트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드 높이가 3mm를 초과한 작품. 비드 높이는 3mm를 초과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온둘레 필렛 용접 하시면은 누수란 말 있죠? 우리 압력을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판재에다가 여기다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필렛 용접한 부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파이프 치수 오차가 10mm 이상 벗어나는 작품. 도면 보시면은 파이프 위치를 어디에 접합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치를 안 맞추시고 엉뚱하게 다른 위치에다가 용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스펙터 부착 방지제 이런 화학약품 쓰지 마시고, 그리고 슬래그 제거제 마찬가지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턴테이블도 안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용접 작업에 도움이 되는 지그, 턴테이블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작업대 있어요. 지그도 다 있고 그거 있는 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둘레 파이프 용접에서 이면부에 산화, 용락이 발생된 경우도 오작에 처리됩니다. 스테인리스 판이 4T가 이제 밑판으로 들어가는데 전류를 너무 세게 하면 산화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용락까지 전류가 너무 심한데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산화, 용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주의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용접 토치 부품 교환 시 아까 토치 부속품은 허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4 텅스텐 정품 다 쓰시죠? 세라믹 노즐 다 가능해요. 근데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구비된 걸 사용하셔야지 뭐 연습하던 용접기 힘들게 들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못 써요. 네. 시험장 오시면 구비된 장비, 시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8번에 이제 영광 맞대기 용접에서 스테인리스강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영광은 영광 용접봉, 스테인리스강은 스테인리스강 용접봉을 사용하시고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용접봉을 꼭 사용하세요. 네, 용접봉 부족한 시험장 거의 못 봤으니까 네, 지급되는 용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뭐 다 해주시는 거죠? 해드리는 거죠? 지정된 각인. 네, 여러분 용접 작업해서 몰래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정된 각인이 찍혀 있어요. 시험편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재료 받아가실 때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날인이 안 된 경우, 날인이 안 된 과제, 이거 당연히 집에 가셔야 돼요. 이러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눠드린 재료, 지정된 재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각인까지 다 찍혀 있으니까 지정된 재료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